인생 자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죠. 남의 인생을 내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남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기감흥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동기감흥을 하고 무엇과 동기감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수는 하수끼리 뭉치고 중수는 중수끼리 돌아다니고 고수는 고수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수는 하수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라고 그랬죠. 어쨌든 중수를 만나야지 되고 중수는 고수를 만나야지 자기 인생이 성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무엇과 어떻게 어떤 사람과 동기감흥을 할 것인가, 꼭 사람하고만 동기감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말투, 나의 행동도 어떻게 동기감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심에 의해서 누구나 다 출발을 하죠. 그 출발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정진을 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자기의 기운이 흔들릴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을 겪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원심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간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실. 인간의 그 본성에서 그 욕망이 올라오고 그 욕망이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이 탐욕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 그렇게 발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것과 동기감흥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심은 원심과 동기감흥을 하고 욕심은 욕심과 동기감흥을 하고 탐욕은 탐욕과 동기감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그 펼칠 때 나의 그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조심을 해야지 돼요. 단계별로 올라가면 갈수록 욕심이 생기고 또 단계별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하는 데 대해서 또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그냥 단순히 밥을 먹게 되면 원심에 의해서 밥을 먹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팠다. 그래서 과식을 한다. 그러면은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내가 고통이 따르겠죠.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배는 고픈데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또 그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라는 그 계산이 또 들어가요. 계산이 항상 들어가게 되면 그 계산은 욕심에 의한 계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라는 그 자체는 욕심이라는 거지. 그러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을 굶는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더 많이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평상시에 먹었기 때문에 살이 쪘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를 먹었다라는 그 행위가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욕심을 내는 것도 욕심이고 욕심을 안 내는 것도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의해서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을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 또 엄청나게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욕심에 의해서 안 하는 거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도 욕심에 의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것이 욕심으로 일을 한 거냐 아니면 욕심으로 일을 안 한 거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원심으로 일을 했느냐, 원심으로 일을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그 운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동기감흥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욕심을 내는 것도 욕심이야.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과 동기감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과 동기감흥을 할 거냐, 욕심과 동기감흥을 할 거냐, 내가 중수와 동기감흥을 할 거냐, 아니면 고수와 동기감흥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하수가 하수끼리 동기감흥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데, 그럼 하수가 하수끼리 계속 놀러 다니고 이게 논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바둑을 둔다. 그러면 나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하고 바둑을 계속 둬야지 나의 실력이 상상이 되는 거지. 실력이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계속 바둑을 둬봐야 그 사람의 실력은 늘지 않는 것처럼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 곁에 항상 중수나 고수가 있어야지 된다. 그 사람들과 동기감흥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중수와 고수를 만나는 거, 동기감흥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한테는 좋지만, 중수 입장에서 보면 중수는 고수를 만나야지 되는데, 적어도 중수를 만나야지 되는데, 중수가 하수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실력이 떨어지게 돼요. 실력이 향상이 돼야지 되는데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자기의 발전을 해야지 되는데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중수와 하수가 있게 되면 하수는 중수를 만나려고 하고 중수는 고수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수 입장에서 내가 내 곁에 중수를 두게끔 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나름대로 중수를 붙잡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기만의 어떠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중수가 내 곁에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중수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사람도 시간이 문제지 조금만 흘러가게 되면 중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중수 입장에서는 중수가 됐다. 그러면 중수는 또 고수를 만나죠. 그러면 또 고수는 중수를 만나기를 싫어하지만 중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고수를 만나야지 그 사람이 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고수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또 고수에게 내가 그 붙잡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고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시간이 문제지 조금 더 흘러가게 되면 고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 중수도 있고 고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가 중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중수가 고수가 돼버려서 떠나가 버려요. 중수는 그 고수가 되는 것이 금방 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수가 중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 하수가 중수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하수가 중수가 됐다라고 하면 중수가 돼 봤기 때문에 고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방 고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수를 면해야지 나의 갈등과 나의 고통과 나의 시련들이 내 주변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수를 면하지를 못하게 되면 하수의 세계에 그대로 내가 남아있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게끔 자연의 진리는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계속 그 사람에게 간다고 한다면 정신을 차려야지 돼요. 정신. 그런데 정신은 왜 못 차리는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자기 주관이 뚜렷해. 그래서 그 자기 주관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수 중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서 자기 주관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수를 더더욱 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수에서 중수로 올라가고 중수에서 고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지 돼요. 내가 변해야지 되는데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중수로 올라가겠다? 절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변해야지 되는데 혁신이 돼야지 되는데 혁신이 돼야지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수에서 변화를 주어서 창조를 해서 중수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자기의 그 확고한 그 기준점이 서 있는 사람, 고정관념이 뚜렷하게 서 있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 하수가 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담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거나 컨설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중수들은 그러한 얘기를 해주면 아, 내가 바뀌면 고수로 가겠구나. 이걸 알아듣는데 하수들은 싫어해요. 굉장히 그 자기의 그 기준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을 보거나 듣게 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그러면 변화하지 않고 자기의 그 기준이 확실하고 고정관념이 튼튼하게 거기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에서 중수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죽는 날까지 말년까지 고통스럽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에게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의 기준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고 자기는 자기 자신만이 그냥 홀로 외로이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자기의 그 욕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건 그만큼 욕심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홀로 남았을 때 자기 혼자 주변에 홀로 남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득을 보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 전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나날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지, 물은 당연히 흘러가야지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기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지 돼요. 그래서 유들유들하게 융통성 있게 흘러가야지 된다는 거죠. 융통성이 너무 없으면 그것이 그 융통성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고 그것이 나중에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자기가 완전히 주변에 사람이 없고 좋은 사람이 없고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눈물로써 상담을 하게 돼.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와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의식적으로는 알아듣는데 무의식 세계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자기의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뀌는 사람은 자기가 성장이 되는 거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데 그것 또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수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하수로 살아가는 거고 하수를 면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하든 아무리 노력을 하든 그런 사람은 하수를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흐르는 대로 융통성 있게 흘러가야만이 내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변화에 의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